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라운드에서 로렌조 루카와 비올의 골로 원차를 잡고 최근 부진을 벗어날 결과를 냈으며 제노아 상대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나온 센터백 투레의 퇴장으로 인해 완패했는데 바로 분위기를 전환했고, 그러나 연승 도전에 나서야 하는 경기에서 선두를 빼앗기고 집중력이 올라올 나폴리를 상대해야 한다. 로렌조 루카가 역습에 나서겠지만 진영을 지키는 운영을 할 수 있다. 나폴리는 지난주 일정이 좋지 못했다. 리턴 매치로 만난 라치오에 연패하며 리그 선두를 아탈란타에 빼앗겼고 우승을 노리던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탈락했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내고 다시 1위로 올라서기 위해 이 경기를 승리해야 한다. 루카쿠와 흡이차, 폴리타노의 스리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고 앙기사와 길모어가 중원에 라인을 올릴 것이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우디네세는 탄탄한 수비로 나름 중위권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믿을만한 수비진과 달리 로렌조 루카를 제외하면 기회를 골로 연결할 확실한 공격수가 부족하다. 루카쿠가 상대의 피지컬 좋은 최종 수비와 경합하며 볼을 따낼 것이고 흡이차와 라스파도리, 폴리타노가 세컨 찬스를 해결할 나폴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노팅엄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맨체스터 원정 연전에서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맨시티의 연패 탈출 희생양이 되긴 했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맨유에 승리했고 탄탄한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한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크리스 우드와 킵스 화이트 등의 골로 난타전을 승리로 매조지했고 그로 인해 리그 5위를 기록하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을 노리고 있다. 빌라는 리버풀과 첼시 등 리그 선두권 팀을 만나 연패하며 주춤했었으며 챔스에서도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등 어려운 최근을 보내고 있었고, 그러나 브렌트포드전 승리 이후 3연승에 성공하며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주중에는 난적 라이프치히 원정도 승리하며 챔스 승점 3점을 더하기도 했다. 단 타이트한 일정으로 나서는 경기기에 체력적 부담이 있다. 접전을 본다. 체력적 부담이 큰 빌라 상대로 홈의 2점도 누릴 노팅엄이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예이츠와 앤더슨 등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도 있고 우드는 언제든 해결이 가능한 공격수고, 단 틸레만스와 바클리가 경기 내내 수비 보호에 나서며 중원 힘겨루기를 할 빌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90분 내내 밀고 밀리는 접전 끝에 승리팀이 나오지 않을 경기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세비야 대 셀타비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3위인 아틀레티코 상대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후반 막판을 버티지 못하고 패했으며 선제골 허용 이후 루케 바키오와 로메로, 주안 루의 연속골이 나오며 앞서갔는데 동점을 허용했고 종료 직전 그리즈만에게 결승골을 허용했고 3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한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홈 경기에 나선다. 다행인 건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없고 사울과 몬티엘, 나바스 등이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올 정도로 선수단 구성이 좋다는 점이다. 셀타는 마요르카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으며 선제골이 나온 이후 상대의 거친 공세에 고전했지만 교체로 들어온 베테랑 스트라이커 이아고 아스파스가 승부를 가르는 쐐기골을 터뜨렸다. 에스파뇰과 바르샤 등 까탈루냐 지역의 팀들 상대로 두 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었는데 반등하기 충분한 결과였다. 접전을 본다. 세비야는 엔 네시리가 떠난 이후 확실한 해결사 부재로 고전했다. 그러나 이삭 로메로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며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했고 주안루와 페르난데스 등의 이선 침투가 안정적이며 단 모리바가 경기 내내 최종 수비를 보호하며 임할 것이고 알론소와 스타르펠트가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셀타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장파울리 대 브레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장파울리는 레버쿠젠 원정에서 패하고 홈 경기에 나선다. 디펜딩 챔프 상대로도 모르강 길라보기에 골이 나오는 등 경기의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는데 원하는 승점 추가에는 실패했으며 그래도 홀슈타인전 승리 이후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고 에릭 스미스와 네메스 등이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고 살리아카스의 측면 돌파도 위력적이다. 브레멘은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최하위 팀인 보움을 잡았으며 연패 탈출 의지가 강했던 홈팀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스타게의 결승골을 잘 지켰고 그로 인해 원정 연패를 끊었고 이제 상위권 추격을 노린다. 최전방에 나설 두쿠시가 강점인 포스트 플레이로 제공권 장악에 나설 것이고 바이저와 슈미트 등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접전을 본다. 브레멘은 프리들과 앤서니, 용 등 경쟁력 있는 최종 수비를 보유했다. 상승세의 장파울리 상대로도 리넨의 보호 아래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며 단 장파울리가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뽐내기에 최선의 결과를 얻긴 어렵다. 두 팀이 허심 공방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헤헤렌베인 대 PSV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렌베는 빌럼 원정을 승리하며 3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으며 그로 인해 중위권인 10위로 올라섰지만 아직은 안정적인 잔류권으로 보기 어렵고 리그 선두인 호벤전에서 승점이 필요하고 리그 1위를 만나지만 호벤이 주중에 프랑스 원정을 다녀왔기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고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단 새로 가세한 자한바크시를 비롯해 니콜라 에스쿠 등이 극단적인 공격 위주의 운영을 하진 않을 것이다. 호벤은 아약스 원정 패배 이후 4연승에 성공하며 2위권과 격차를 벌렸으며 위트와 아약스, 페에노르트 등의 추격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고 단 추격자가 많고 주중에 브레스트에 패했기에 이번 원정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룩 데용과 노아 랭, 리카르도, 페피가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이고 마우로 주니어와 거스틸이 중원을 책임질 것이다. 호벤의 승리를 본다. 브레스트 원정에서 패하고 돌아왔지만 슈팅 시도를 20개 가까이 가져가는 등 챔스에서도 전혀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은 아니었다. 특히 부상자들이 거의 돌아왔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틸만과 로자노가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오세르 대 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세르는 리그왕 8위를 달리고 있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 평가됐는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 강한데 지난 라운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승점을 따낸 것을 비롯해 렌과 앙제 등을 제압하며 홈 무패를 이어가고 있고 그 기간 주발과 가브리엘 오쇼 등 최종 수비가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합작했고 하메드 트라오레가 공격을 잘 이끌었다. 랑스는 연승에 성공하며 상위권을 맹추격 중이며 리그 개막 이후 무패를 이어가다 연패를 당했었는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고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올렸고 2경기에서는 상대에게 실점하지 않는 등 공수 밸런스도 안정적이다. 은졸라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며 연계 플레이도 나아졌고 토마손이 지난 시즌의 경기 영향력을 되찾았다. 랑스의 승리를 본다.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앞세워 경기를 운영하는 오세르의 홈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랑스는 오세르의 업그레이드 버전 팀이다. 단소와 후사노프, 메디나 등 최종 수비 외에도 중원도 탄탄하기에 홈팀의 의도대로 경기가 흐르지 않게 할 것이며 푸기니와 소토카의 지원 속에 은졸라와 라보가 기회를 노릴 랑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